우선 좀 화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홈페이지에서요. 저희 관리자 페이지 포겟미낫으로 들어가서 로그인 하시면 여기 관리자가 있죠. 여기까지 뭐 다 아실 테니까 관리자로 들어오시면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포겟미낫, 올리, 그리고 여기 토우즈로 제가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관리자 페이지는 여기 버튼을 누르시면서 바로 이동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올리를 누르면 올리로, 토우즈를 누르면 토우즈 같은 경우는 토우즈 홈페이지에서 관리자 페이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토우즈를 누르시면 이렇게 토우즈 홈페이지로 바뀝니다. 그래서 토우즈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하시고 여기 있는 토우즈 매니저로 들어가셔서 관리자 페이지를 보시면 편하게 보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올리를 클릭해 볼게요. 자, 올리를 클릭하시면 이제 관리자 페이지입니다. 지난번보다는 좀 더 저희가 직관적이고 가독성 있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속도도 훨씬 더 빠르게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충분히 예전에 사용해 보셨던 분들은 이해하시기 편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다른 관리자 페이지로 가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포겟미나 관리자 누르면 다시 한번 포겟미나 관리자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토우즈 누르시면 토우즈 홈페이지로 연동이 되어서 관리자 페이지로 쉽게 들어가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관리자 페이지 지금 보시면 좌측에 보면 이렇게 4개의 대메뉴가 있습니다. 4개의 대메뉴가. 학생 정보를 누르시면 현재 웹전산에 원장님들께서 등록해 놓은 학생들을 전부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학생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학생을 클릭하게 되면 오른쪽에 보시면 레벨 제한. 그동안엔 저희가 관리자 페이지가 없다 보니까 자유학습 형태로 해서 아이들이 여태까지 학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좀 자유학습 형태로 해서 또 그에 맞게끔 잘 사용하신 분들도 계셨는데, 조금 이제 요청하셨던 분들 중에서는 학생들이 좀 의지를 가지고 자유학습으로 제대로 학습할 수 있는 아이들이 많지 않잖아요. 뭔가 좀 강제학습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관리자 페이지가 없음으로써 그게 조금 힘들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마이 플랜이라고 저희가 적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완전 학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이 플랜을 누르시면 플랜 A, B, C 세 가지가 있고요. 자유학습까지 4개가 있습니다. 자유학습으로 되어 있는 것은 현재 상황과 똑같습니다. 학습 매뉴얼을 아이들이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학습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게 자유학습이고요. 위에 있는 플랜 A, B, C가 있죠. 이 플랜 A, B, C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오른쪽에 저희가 플랜 보기라는 버튼을 넣어놨어요. 플랜 보기 버튼을 클릭해 보시면 A, B, C가 어떤 로직으로 되어 있는지를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적용해 줄 수 있게. 첫 번째로 지금 A 플랜으로 되어 있는 거는요, 좌측에 보시면 올리 학습창을 보시면 6개의 메뉴로 되어 있죠. 좌측에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는 거는, 기존하고 좀 바뀌어져 있는 거는 단어 학습이 빠져 있죠. 그리고 아이들이 문장 쓰기가 빠져 있고, 그래서 6개의 메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랜을 적용하는 거는 전부 다 공이 3일차입니다. 학생들이 하나의 토픽을 가지고 3일 동안 학습할 수 있게끔 구성되어 있고요. 플랜 A는 6개의 메뉴를 전부 다 학습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3일 동안. 그리고 플랜 B 같은 경우에는 뭐가 없냐면 말하기가 없어요. 녹음하기 부분이 있었죠. 원리 학습을 하다 보면 녹음하기가 있습니다. 녹음하기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녹음을 하고 학생이 들어보고 나서 학습이 넘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이 B플랜 같은 경우에 녹음하기를 뺀 이유는 이제 고학년들, 중학교 아이들도 분명하게 이 리딩을 시켜야 되거든요. 원리 같은 경우에 중학교들도 분명히 시켜야 되는데, 특성상 중학교 아이들은 뭔가 녹음하고 자기가 목소리를 내서 듣는 것 자체를 아이들이 좀 거북스러워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큰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에게까지도 이 말하기를 강제로 시켜버리면 아이들이 스트레스가 돼버리고 학습에 대한 아이들 흥미를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녹음하기 기능을 뺐습니다. 그래서 플랜 B는 녹음하기가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녹음하기를 뺀 나머지 메뉴를 가지고 3일 동안 학습할 수 있게 돼 있어요. 플랜 B 같은 경우엔. 그리고 플랜 C는 뭐가 없을까요? 여기 보시면 빈칸 넣기가 없습니다. 빈칸 채우기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학습했던 문장 안에서 빈칸을 넣어서 아이들이 필요한 단어라든가 그 수거들을 스펠링을 아이들이 입력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빈칸 채우기. 이 빈칸 채우기를 C 플랜에서 뺀 이유는 뭐냐면,
저학년 아이들, 파닉스, 알파벳 공부하는 아이들도 전부 다 이 원리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 아이들도 충분하게 들어보고 따라해보는 연습들을 같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아이들도 이 원리를 다 시키는데 그 아이들은 아직까지 스펠링을 직접적으로 입력해서 써야 되는 빈칸 채우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거기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 때문에 플랜 C는 빈칸 채우기가 없습니다. 정리해드리면 일반 보편적인 아이들은 전부 다 대부분 플랜 A로 잡아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플랜 A. 근데 아이들이 녹음하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극도로 아이들이 부담스러워한다거나 좀 스트레스 받는 아이들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플랜 B. 아직까지 알파벳이나 파닉스를 하기 때문에 스펠링을 입력하는 거에 대해서 좀 무리가 있는 아이들은 플랜 C. 이렇게 이제 플랜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랜 A, B, C로 제가 구분을 해놓고 마이 플랜을 적용하시고 변경 버튼을 누르시면 그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레벨 제한은 보시면 저희가 레벨이 10가지가 있죠. 프리베이직부터. 그래서 레벨 제한 같은 경우도 학생들은 아무 레벨이나 들어가서 학습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원장님께서 관리자 페이지에서 레벨을 지정해 주면 이 레벨 내에서만 아이들이 학습이 가능합니다. 프리베이직으로 되어 있으면 프리베이직만 가능합니다. 프리베이직이 다 끝났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다시 한번 레벨을 다음 단계로 변경해서 변경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마다 레벨과 마이 플랜을 여기서 적용해 주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을 했던 아이들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학습했던 내용들이 나오죠. 이렇게 기존에 저희가 온리 학습을 계속적으로 교육할 때 권장드렸던 건 뭐냐면 온라인으로 아이들이 온리 학습을 하긴 하지만 그걸로 모든 것들을 다 대신할 수 있게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 프린트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을 제가 계속 권장을 드렸습니다. 동시통역지를 프린트해서 아이들이 온리 학습하기 이전에 동시통역지를 가지고 아이들이 먼저 해석을 시켜볼 수 있게끔 제가 권장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동시통역지를 출력하는 게 어도비사에서 그 서비스를 공급을 제한하면서 제공이 안 됐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블로그에다가 자료를 다 올려놔 드렸고 그거를 다운받을 수 있게끔 해드렸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관리자 페이지를 하면서 여기서 출력 기능을 다 적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했던 토픽에 대한 동시통역 출력을 누르면 바로 동시통역지가 뜹니다. 동시통역지가 아이들의 토픽 내용들이 상단에 보시면 옵션이 있어요. 영어를 누르시면 영어만 나옵니다. 한글 누르시면 한글만 나오고 영한 같이 나오죠. 이거를 바로 프린트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페이지로.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토픽 내용들을 아이들의 순서대로 외워서만 쓸 수 있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순서대로 아이들이 프린트가 가능하고요. 섞게 되면 랜덤으로 섞입니다. 문장 순서들이. 그래서 문장 순서들이 이렇게 섞일 수 있게끔에 대한 옵션 기능도 넣었습니다. 그래서 토픽 내용들을 순서대로 또는 섞어서 프린트를 하더라도 한글, 영어, 한영 이렇게 세 가지의 옵션 설정으로 해서 프린트가 가능할 수 있게끔 동시통역지는 바로 여기서 프린트가 가능하십니다. 이거는 이제 학습했던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앞에 보시면 실전 문제가 있죠. 실전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그 원리 학습 맨 마지막에 푸는 문제가 있죠. 프로세스 2. 프로세스 2까지 학습을 해놔야 아이들은 그 하나의 토픽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문제를 다 풀었을 때. 그리고 문제를 풀었을 때는 그 실전 문제를 원장님들이 보실 수 있어야 되니까 실전 문제를 클릭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이 토픽의 내용에 있었던 지문들이 나오죠. 좌측에는 이 토픽 지문들이 나오고요. 오른쪽에는 실전 문제가 나옵니다. 실전 문제가. 여기서 제가 좀 더 업데이트 해드릴 건데 여기를 보시면 현재 학생들이 선택한 답은 표시가 안 되어 있죠. 학생들이 어떤 답을 표시했는지 이거는 저희가 금주 안에 전부 다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답을 표기했는지가 여기에 나타나게 될 거고요. 하단에 보시면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숫자. 이게 이 문제에 대한 정답들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아이들이 표기가 돼서 맞춘 문제에 대해서는 맞췄다라는 표시가 될 거고요. 문제에 틀린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OX 표시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맞은 것만 동그라미 칠 거고 틀린 거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호가 표시되지는 않지만 아이들이 표시한 정답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2번의 정답이 사실은 1번인데 아이들은 2번이나 3번으로 썼겠죠. 네, 이거에 대한 정답 표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쓴 정답 표기, 그리고 실제로 이 문항에 대한 정답 표기가 여기서 보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답도 상단에 보시면 하단의 정답을 표시가 되게 할 수도 있고요. 프린트할 때 오프를 누르시면 하단의 정답이 표기가 안 됩니다. 이거는 어떨 때 사용하실 수 있냐면 아이들이 프로세스 툴에 대한 온라인으로 아이들 학습을 풀지만 이걸 오프라인으로 다시 한번 좀 풀고 싶어 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정답을 빼고 다시 한번 이걸 가지고 오프라인에서 복습 차원이나 틀렸던 문제들을 다시 한번 아이들이 풀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기능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전 문제에 대한 것도 여기서 프린트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처리, 종료, 리셋 이 버튼을 아마 다 아시고 계실 텐데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간단하게 우선 설명을 드리면요. 학생들은 토픽을 선택을 해서 아이들이 학습을 시작하게 되면 그 토픽을 학습을 완료하기 전까지는 다른 토픽을 선택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혹시라도 경우에 따라서 토픽을 잘못 선택했을 수도 있잖아요. 토픽을 잘못 선택해서 학습을 진행을 해서 했는데 토픽을 바꿔줘야 될 경우, 이런 경우에는 여기서 원장님께서 이 학생에게 종료라는 버튼이 떠 있어요. 학생들이 토픽을 선택하고 학습을 시작하게 되면 어떤 토픽을 선택했는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화면에. 그리고 그 토픽은 오른쪽에 처리라는 버튼 안에 종료라는 버튼으로 되어 있어요. 이 토픽을 시작해서 현재 학습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토픽을 잘못 선택했어요. 다시 선택해야 돼. 그럴 경우는 이 종료 버튼을 눌러주시면 강제적으로 이 학습이 완료됐다라고를 처리해 주는 겁니다. 종료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종료일이 오늘 날짜로 떠버리죠. 그리고 이 토픽이 학습이 완료된 거로 잡혀요. 그러면 학생들이 토픽을 다시 골라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토픽을 다시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토픽을 잘못 고른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언젠가는 다시 이 토픽을 학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종료 버튼이 된 이후에는 리셋으로 떠요. 그래서 리셋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토픽 목록이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졌죠. 그러면 이 학생은 나중에 이 토픽을 다시 선택해서 학습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처리는 토픽을 선택해서 학습이 진행이 되면 종료 버튼이 뜨게 되고요. 학습을 완료, 즉 문제풀이까지 완료하게 되면 리셋으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토픽을 잘못 선택했을 경우에는 종료 버튼을 눌러주시고 나중에라도 그 토픽을 다시 학습을 해야 되니까 리셋 버튼을 눌려서 그 토픽 학습에 대한 내역을 없애주시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전부 다 학습을 완료했잖아요. 흔치는 않지만 이 토픽을 다시 한번 좀 복습해주고 싶다.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서. 그럴 경우도 마찬가지로 리셋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토픽이 다시 선택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정보, 학원생 정보 안에 아이들을 클릭했을 때 나타나는 이 플랜 내용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레포트 카드가 여기 있습니다. 레포트 카드를 누르시면 이 학생들이 지금까지 어떤 토픽을 학습했는지에 대한 것들이 쭉 나오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어머님들께 매달 우리 아이가 이번 달에 어떤 토픽들을 공부했는지를 알려주실 때 쓰실 수 있는 레포트 카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여기서 바뀌는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는 레포트 카드를 누르면 학습 기간이 이 학생이 현재 시작해서 종료가 되었던 모든 토픽들이 다 떠요. 현재는. 그래서 앞으로 바뀔 내용들은요. 학습 기간을 원장님들께서 선택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 날짜부터 지난달 5월 1일부터 현재 오늘인 6월 8일까지 6월 9일이죠. 6월 9일까지 이런 특정 날짜를 선택해서 그 기간 동안에만 학습했던 토픽 내용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 기간을 설정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메모가 있어요. 원장님께서 특별하게 이 학생, 학부모님들께 좀 전달하고 싶어 하실 메모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메모란을 만들어 놨고요. 지금은 여기에 타이핑 기능이 없는데 여기에 이제 타이핑 기능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원장님께서 여기 메모란에
타이핑으로 쉽게 어머님들께 보내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입력해서 프린트가 가능할 수 있게끔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요번 주가 지나고 나면 다음 주부터는 원장님께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습 기간 설정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메모란에 원장님께서 어머님들께 보내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쉽게 타이핑해서 같이 출력하실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레포트 카드가 되어 있고요. 지금 이 레포트 카드는 학생별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학생별로.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일괄적으로 모든 아이들에 대한 레포트 카드를 출력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학생들을 선택해서 일괄적으로 출력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능도 다시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용과 업데이트가 될 내용들을 제가 같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레포트 카드가 일괄로 선택해서 한 번에 프린트가 가능한 기능, 그리고 레포트 카드 출력을 할 때 학습 기간, 그리고 메모란을 원장님들께서 입력할 수 있게끔 되는 것, 이거는 이제 업데이트가 될 것이고요. 기능적으로는 전부 다 이렇게 구동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 정보를 보여드렸고요. 자, 그리고 나서 학생들이 학습을 하고 나면 어떤 학습을 어떻게 했는지 이제 보고 싶어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자, 보시면 1일 학습 현황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학생들이 이제 매일 학습했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약간 좀 보시면 기호처럼 나와 있는데 이 기호가 어떤 뜻인지는 상단에 저희가 이렇게 친절하게 표시를 해놔드렸습니다. 친절하게. 자, 한 학생 거를 좀 볼게요. 요 학생 6월 3일 날 학습했던 걸 보겠습니다. 보시면 요걸 볼까요? 요걸 볼게요. 6월 3일 날 C라고 표시되어 있죠? C로 되어 있는 거는 뭐예요? 보시면 종료입니다. 그죠? 이거는 저희가 이거를 원장님들께 오늘 교육해 드리기 전에 여러 가지들을 저희가 미리 시험 삼아서 테스트 해봤던 거기 때문에 정상적인 아이들의 학생 루틴은 아니에요. 네, 정상적인 학생들에 대한 루틴이라기보단 다양한 테스트를 목적으로 저희가 이것저것을 막 해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기호가 써 있긴 한데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학습을 할 때는 이제 어느 정도 규칙적인 루틴이 생기긴 할 겁니다. 예를 들면 ST라고 되어 있는 거는 마이 플랜을 적용해 준 겁니다. 마이 플랜. 그죠? 플랜을. 아이들 플랜이 아까 A, B, C가 있었죠. 플랜을 적용한 경우에 아이들 학습할 때는 이렇게 ST로 뜹니다. 이 친구가 지금 6월 8일 날 ST 1, 2, 1, 2, 3이 있죠. 이거는 뭐냐면 마이 플랜으로 적용되어 있는 플랜 적용되어 있는 거를 ST 1일차, 2일차, 3일차입니다. 1, 2, 3일차를 한 번에 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ST라고 되어 있는 거는 플랜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1은 첫 번째, 2는 이틀째, 3은 3일차.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초록색으로 숫자만 써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ST 중에 색깔이 두 가지예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요.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보신 것처럼 스테이지가 완료된 거. 이 스테이지를 아이들이 완료했을 때는 파란색으로 떠요. 그리고 회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학습 중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설명을 해드리면 첫 번째 스테이지, 첫 번째 날에 해당하는 플랜을 학습을 하다가 C, 종료되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첫 번째 스테이지를 학습을 완료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도 완료가 됐죠. 그리고 이거를 클릭하시면 큰 화면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팝업처럼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3일차까지 다 학습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첫 번째가 또 있네요. 토픽을 다시 선택해서 또 한번 첫 번째, 두 번째, 3일차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토픽을 두 개를 골라서 1일차, 2일차, 3일차 두 번을 다 했다는 얘기겠죠. 이런 경우에. 그래서 ST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마이 플랜으로 적용되어 있는 플랜은 ST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숫자만 써 있죠. 숫자만. 이 숫자만 써 있는 거는 학생들이 자유학습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숫자만 써 있습니다. 자유학습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숫자만 써 있게 되고요. 이 참고로 원리학습 화면을 좀 볼게요. 자, 이게 원리학습이죠.
자, 토픽을 보시면 왼쪽에 메뉴가 있죠. 듣고 따라하기, 문장 말하기, 문단 말하기, 빈칸 채우기, 직통 직해, 프로세스 2까지 이 6개의 메뉴고요. 각 스텝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의 스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록색으로 숫자만 써 있는 거는 뭐예요? 자유학습으로 되어 아이가 1번, 2번, 3번, 4번, 5번 순서대로 학습을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클릭해 볼게요. 이렇게 자유학습으로 1, 2, 3, 4, 5까지 학습을 하고요. C, 학습을 종료했다가 ST 1, 2, 3 스테이지로 바꿔서 1, 2, 3, 1차에 대한 학습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걸 보시는 방법들은 위에 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아마 쉽게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R은 리셋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Q로 되어 있는 거는 자유학습 문제풀이입니다. 보시면 Q로 되어 있는 게 있죠. 이렇게 Q 5번까지 학습하고 Q 문제풀이까지 학습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1일 학습 현황을 보시면 이전 7일, 다음 7일, 오늘 이런 식으로 이제 각 날짜마다 원장님들이 편하게 각각 아이들이 어떤 학습을 했는지를 보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참고로 무한대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무한대로 표시되어 있는 걸 눌러보시면 학생들이 여기에 표기할 수 있는 요 버튼에 한계가 있잖아요. 버튼에. 그죠? 이 버튼을 넣을 수 있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학습을 한 경우에는 무한대로 벽에다 표시를 해드렸고 클릭하면 이렇게 쭉 나열해서 보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학습 현황에 보시면 각 학생들이 어떤 스텝들을 학습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보실 수 있게 해드렸고요. 밑에 보시면 동시통역과 실전 문제가 있어요. 얘는 뭐냐면 원리 학습할 때 저희가 매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픽을 아이들이 학습을 하기 전에 먼저 프린트를 해서 아이들이 아는지 모르는지를 먼저 분간할 수 있게끔 먼저 프리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계속적으로 권장해 드렸던 거는 원리를 먼저 시행해서 아이들이 학습을 시키는 게 아니고 학습하기 이전에 먼저 아이들이 프린트물을 줘서 먼저 해석을 한번 좀 써보게 하고 그리고 나서 원리를 학습하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권장을 해드렸었는데 그전에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토픽을 선택을 해야지만 선택을 해야지만 이 버튼이 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 시행하기가 좀 불편하셨잖아요. 그래서 왼쪽에 동시통역 실전 문제 안에다가요. 저희가 미리 프린트 하실 수 있게끔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레벨이든 레벨 클릭하고 테마 선택해서 토픽명이 다 있죠. 원리 전체에 대한 내용들을 전부 다 프린트 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아이가 오늘 이거를 먼저 학습을 시킬 내용이다. 그러면 원리로 이 학습을 먼저 시키지 말고요. 여기서 먼저 동시통역제를 영어로 되어 있는 것만 프린트해서 아이들이 먼저 이걸 해석을 써보게 하고 그래야지만 아이들이 내가 이거를 아는구나 또는 모르는구나 이러한 것들을 아이들이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또 혹시라도 해석을 썼지만 틀리게 썼던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먼저 이걸 쓰게 한 다음에 그리고 나면 여기에 보시면 레벨하고 토픽 내용들이 다 써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어떻게 들어가요? 이걸 보고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토픽을 학습을 하는 거죠. 이걸 보고 나서. 그래서 그전에는 미리 이렇게 프린트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서 조금 불편하실 수 있는데 지금은 미리 이렇게 다 프린트 하실 수 있으니까 토픽을 원장님께서 미리 여기서 프린트 해 주신 다음에 이걸 들고 먼저 아이들이 하고 이걸 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토픽을 선택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을 수 있냐면 아이들이 토픽을 원장님께서 어떤 걸 하라라고 미리 지정해 줄 수 있는 효과도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죠? 네. 그래서 학생들에게 원리 동시통역과 실전 문제에 대한 것들을 미리 모든 토픽에 해당하는 것들을 여기서 출력하실 수 있게끔 기능을 추가해 드렸습니다. 동시통역과 실전 문제라는 메뉴. 그리고 이거는 원리 다운로드인데요. 이제 앞으로 원리를 다시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다시 한번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고로 원리 다운로드를 넣어 드렸던 거였고요. 이 다운로드는 여기 말고 저희 쌤영 홈페이지죠. 여기 다운로드 여기 원리 버튼 누르시면 여기에 있죠. 이거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학생들은.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설치하셔야 되냐면요. 이미 뭐 여러 경험이 있으시니까 아시겠지만 일단 제어판에서
그죠? 페이지 제어판에 들어가셔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올리는 지우셔야 됩니다. 그죠? 네, 기존에 제어판에서 설치되어 있던 올리는 우클릭하셔서 제거를 미리 해 두십시오. 제거를 하신 다음에 뭘 까셔야 되냐면 여기 위에 있는 어도비 에어를 저희가 이번에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도비 에어를 다시 설치하셔야 됩니다. 얘는 기존의 제어판에서 지우지 않으셔도 돼요. 어도비 에어는 그냥 누르시고 다운 받아서 설치하시면 업데이트라고 뜹니다. 바로 설치 누르시면 업데이트라고 버튼이 뜨면 그냥 업데이트 하시면 돼요. 얘는. 근데 올리 같은 경우는 기존의 프로그램을 삭제하시고 까셔야 되기 때문에 올리만 지운 겁니다. 그래서 순서로는 스텝 1 어도비 에어를 먼저 설치하셔서 업데이트를 하시고요. 그리고 올리 PC 수동 설치 이거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모든 컴퓨터에 하시면 되는데 지금까지는 올리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저희가 조금씩 좀 양해를 드리면서 기존에 있던 걸 좀 설치를 지우고 다시 깔아야 되는 이 번거로움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전부 다 혹시라도 내용들이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그러면 자동 업데이트입니다. 이후부터는 이거 지우고 다시 설치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래서 앞으로 올리 실행을 할 때 업데이트 된 내용이 있으면 새로운 버전으로 업데이트 중입니다 라고 메시지가 뜨면서 자동으로 업데이트 받고 로그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는 오늘 요번에만 한 번만 이렇게 이제 해 주시면 이후부터는 올리는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이후에 다시 설치하실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올리는 지우시고 어도비 에어 다운로드 받으시고 올리 설치하시고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자동으로 다 설치가 가능하시게 됩니다. 이후부터는 자, 여기까지 좀 기능적인 부분들을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이 안에서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제가 한번 네,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그 프로세스 2에서 문제를 풀지 않습니까? 네, 네, 학생들이 풀면 이게 틀린 문제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 틀린 문제를 음. 혹시 틀린 문제만 선택해서 다시 풀 수 있는 그런 항목은 아직 없는 거죠? 네, 틀린 문제만 다시 풀 수 있다는 건 온라인상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네네. 온라인상에서 다시 틀린 문제만 풀 수 있는 기능은 현재 있지는 않고요. 그런 아, 경우는 혹시라도 제가 아까 실전 문제 프린트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거기서 아이들이 여기서 나비야 그것까지 이리 와봐. 넣어주면 애들 되게 좋을 음, 텐데요. 나비야 이리 와봐. 네, 혹시나 기회가 된다면, 네. 예, 예, 그거 저희가 한번 좀 참고를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실전 문제가 프린트가 되잖아요. 네네네. 그죠? 이리 나와. 여기서 밑에 정답을 오프 시키고 다시 한번 풀 수 있게끔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이제 지문들이 나와 있잖아요. 다시 한번 네, 참고해서 볼 수도 있고. 네, 네. 일단 요거를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우선은. 아, 네네. 그래서 요거 지금 이제 실전 문제 방금 말씀하셨던 거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원리 부분들은 제가 그전에도 교육 드릴 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학원에서는 주로 지금까지는 큰 시장이 10년 전부터는 학원 시장이 영어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어적인 측면에서는 영어 시장이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분리되어 있는 경향이 커요. 하나는 기존에 쭉 유지해 왔던 정독 위주의 학원, 그리고 또 하나 시장이 있어요. 바로 다독 시장입니다. 흔히 말하는 이 다독 시장은 흔히 주변에서 보실 수 있는 영어 도서관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하고 있는 영어 도서관, 여기는 다독 시장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아이들 내신 대비 교재를 가지고 리딩 수업을 해봤던 이런 정독 개념에 대한 학원, 이런 개념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쭉 오래 해왔던 학원들은 원장님들께서 초등학생들이 많이 없다고 얘기들 많이 하세요. 특히 저학년들도. 근데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어디 가면 많이 있어요? 다독에 다 모여 있습니다. 영어 도서관 쪽을 하게 되는 이런 다독 시장을 보시면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뭐냐면 지금 어머님들에 대한 시대적인 것도 바뀌었고 어머님들의 시대가 바뀌면서 영어를 바라보시는 이 시각 자체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 시각은 어디로 가 있냐? 리딩, 다독에 대한 시장이 많이 가 있습니다. 어릴 때는 충분히 아이들이 다독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고학년이 됐을 때는 이제 학교 내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시장 형성들이 학부모님들도 많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학년 같은 경우는 다독에 많이 있어요.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은요, 저희가 다독 시장을 따라가자라는 의미가 아니고 기존에 하고 있던 이런 정독을 가지고만 이런 내신 대비를 해 나가는데 여태까지 잘 해오셨는데, 전체적인 아이들의 이런 독해 실력을 향상시키는 쪽에서만 본다면 정독만 가지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양이 부족합니다. 임기량을 뛰어넘기에 분명한 시기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 시기적인 임계량을 뛰어넘기 위한 한계를 극복시킬 수 있는 것은 다독밖에 없어요. 정독을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닙니다. 정독은 지금까지 쭉 해오시되 다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다독 시장으로 가야 되는데 다독으로 해봤던 경험들이 많이 없었잖아요. 네, 다독은 또 약간의 좀 프로세스라든가 개념적인 인식이 조금 필요해요. 정독하셨던 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다독한다고 하면 굉장히 좀 실패하거나 오래 어려워하시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를 올리라고 하는 걸로 저희가 툴을 제공해 드린 거니까 이 올리를 다독 개념으로 쓰시기에 너무나 좋다는 얘기입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문법적인 부분들은 좀 최대한 배제하고 아이들이 많이 읽어보고 따라해 보면서 여기 있는 것들을 직독직해 연습을 많이 해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리를 통해서 아이들의 임기량을 올려주는 거고요. 기존에 있던 정독을 통해서 학생들이 정확하게 읽어나가는 연습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막강한 또 하나의 무기가 있죠. 어휘, 푸겟미낫. 푸겟미낫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휘가 받쳐주면서 다독과 정독이 붙어주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의 영어 실력은 굉장히 탄탄해져요.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이렇게 탄탄해져 있는 것들이 결국 중학교 올라갔을 때 성적이 됐을 때도 훨씬 더 좋은 성적들이 만들어낼 수도 있을 뿐더러 실제 근본적인 아이들의 영어 실력이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도 올리는 반드시 이용하셔야 돼요. 네. 기존에 있던 정독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빼서든 시간을 분산해서든 요일로 정해서든 이런 올리는 반드시 정독과 같이 하실 수 있어야 실질적인 아이들에 대한 리딩이나 문해력 이런 것들이 향상시키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제가 시장적인 부분을 말씀드렸고, 이런 부분들을 안 하면 요즘에는 저희도 직영학원 운영하고 있다고 이제 이미 대부분 많은 원장님들이 아실 텐데, 어머님들이 오셔서 물어보시는 게 이제 예전이랑 좀 다른 어머님들도 있어요. 이런 다독을 경험해봤던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렉사일 지수, AR, SR 이런 용어들을 알고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벨이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지를 직접적으로 물어보시는 어머님들도 제가 만나뵀어요. 그래서 이러한 교육적인 정보를 원장님들도 아셔야 어머님들을 상대하실 수도 있고, 어머님들을 상대하는 걸 떠나서도 전반적인 교육의 흐름이나 아이들에게 이렇게 지도해줘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 플랜을 잡아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한계가 있어서 제가 더 이쪽에 대한 시장 얘기를 더 풍부하게 더 많은 거를 드릴 정보들을 드리면 좋은데 한계가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우선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휴대폰 어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은 PC 기반으로 우선적으로 먼저 만들어 드렸고, 이게 이제 최근에 말씀드렸던 아까 업데이트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것까지가 이제 마무리가 되면 올리 PC 버전을 일단 마무리를 시킬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들어가는 게 바로 이제 앱 버전이에요. 탭이나 휴대폰에서도 올리를 똑같이 학습할 수 있게끔 개발에 들어갈 겁니다. 물론 오늘 그 기간이 언제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같이 좀 드리면 좀 좋겠습니다만,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기간에 걸릴 것 같다라고 막연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분명한 거는 요 작업 이제 거의 마무리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들어갈 거는 올리에 대한 휴대폰, 태블릿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앱 버전 개발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마찬가지로 그것도 중간중간에 작업이 되면서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어느 정도 시기 안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좀 밴드를 통해서나 공지를 좀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TMT도 여쭤보신 분들이 계셨는데, TMT 같은 경우는 일단 관리자 페이지에서도 TMT 되어 있던 거를 토우즈로 좀 바꿨던 것처럼, 지난번에 뭐 계속 반복적인 얘기입니다만 호스트 센터의 사고 이후에 데이터가 다 소실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올리도 저희가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모든 데이터가 없이 처음 100지부터 다시 시작해서 만들어냈던 거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고 있던 여러 가지에 대한
기획이라든가 좀 더 나은 업데이트 사양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넣고 같이 개발하기에는 아예 새로운 개발 이슈라서 더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기존에 있던 툴을 최대한 좀 활용한다라는 차원으로 해야 현장에 좀 더 빨리 공급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작업을 해드렸던 거였고요. TMT도 마찬가지입니다. TMT 같은 경우도 다 소실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백지 상태부터 해야 되는데 TMT를 지금 해버리게 되면 지금 현재 올리에 대한 이제 요청하셨던 앱 버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뒤로 다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좀 더 이 교육 사업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좀 더 비중 있는 거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우선순위로 먼저 하다 보니까 요거 이후에는 이제 TMT가 아닌 저희 이거 앱 버전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요. TMT도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일단은 TMT는 저희 PM6R 교재에 대한 아이들 온라인 연습 차원이 있는 거니까 그거는 우선 저희 오프라인 교재도 있기도 하고 우선 당분간은 블로그에 아이들에게 좀 올려놓아 있던 자료들도 있으니까 조금 그거를 좀 활용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좀 더 정리가 되면 말씀드릴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 메시지로 주셨던 거는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다른 궁금한 건 없으신가요? 네, 거의 질문은 없으신 것 같네요. 네. 자, 오늘 교육 여기까지 거의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교육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오늘 교육 끝나고 나면 밴드에 제가 다시 한번 공지는 드릴 겁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원래 다운로드 받으시고 사용하시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가시면 바쁘시겠는데요. 오늘부터 다시 설치하셔야 되고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살펴보셔야 되는 시간이 있으셔야 되니까 오늘부터는 좀 그동안 기다리셨던 원래 저희가 좀 마무리 해드렸고요. 업데이트 되는 거는 이번 주 아니면 다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말씀드렸던 모든 것들이 다 적용이 된 온전한 상태로 학습이 가능할 겁니다. 네. 추가 궁금하신 부분들은 뭐 밴드라든가 본부장님께 여쭤보시면 본부장님들께서도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본사로도 전화 주시면 제가 필요한 부분들 바로바로 응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좀 바쁘신 시간인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기말고사 대비 들어가신 분들은 또 늦게까지 고생하는 분 많이 계실 텐데 아무쪼록 건강 상하지 않도록 건강 유념하시면서 네, 운영 잘 하시고요. 날씨가 오늘 여기는 흐린데 전국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날씨 상관없이 좋은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교육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